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면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MB는 제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떨진 않습니다. 그, 어, 많이 오셨고, 한 500분 정도 오셨는데, 1시간 반씩 500 곱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NMB 1주차, 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임동석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리액션 좋습니다. 이게 NMB가 아시다시피,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우리 사업자들은 NMB 들으면 혼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끼는 그런 자리잖아요. 저도 12년 동안, 이런 자리에서 NMB를 무수히도 많이 들었겠죠. 한 몇 세트를 들었을까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그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자리였고 힘든 자리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되도록 힘들지 않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죠? 이 목차 YMA 시스템의 목적 그 다음에 리더의 자세 3번이 제일 어려워요. 3번으로 가면 우리가 제일 작아지는데 일단 가볍게 YMA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다 사업자니까 다 YMA들이 있으시죠? 네,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로 YMA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YMA가 있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를 잠깐 해보면 69년생이에요. 앞에 우리 파트너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리고 전북 군산 출신입니다. 군산 사람들은 아마 잘해요. 우리 서은혜 리더님 군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군산 출신이더라? 김효은 리더님과 그의 동생분 군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이아몬드 대다 군산이라는 걸 떠서게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89년에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89년도 뭐 대학가 뭐 어떤지 다 감이 오시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1998년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뭘까요? 이 젊은 나이에. 에? 정미경 리더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씨앗이 그때 뿌려진 거예요. 그때.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30대 때 이제 정명 리더랑 결혼해가지고 많이 들으셨죠? 여기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나름 아이를 낳고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이 어릴 나이부터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건 좀 아니다. 아이들은 놀아야지. 아주 전통적인 육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유치원만 가면은 전부 다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한글도 미리 가르치고 하는데 유독 우리는 좀 이게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지 그냥 애들은 놀아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저런 데를 찾아가지고 정명 리더 갔고 면접까지 보고 저런 데를 참여했고 저런 커뮤니티에서 아이를 저렇게 키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사도 나고 독특하잖아요. 독특하고 그리고 빵집도 열고 했지만 우리한테 이제 살아가는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제 책임져야 될 해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을 있는데 저는 직장 다녔고 정명 리더도 직장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정명 리더가 둘째 나와서 육아로 전념을 할 때 저도 계속 직장을 다녔었는데 가장으로서 느끼는 부담감들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무력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정명 리더가 들어보면 대환장 할 일이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30대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 또래들이 전부 다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사요. 동창들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됐고, 그 집값이 막 올라갈 때도,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정명리들은 크게 걱정을 해가지고, 아, 우리 이제 그때 전세 살고 있을 때인데, 이 아파트에서 전세도 못 살면 이거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빌라 살면 되잖아. 아, 뭐, 빌라를, 낮춰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전세가격 같은 게 싸니까, 아니, 뭐, 오르면 좀 낮은 데 가면 되지. 왜냐면, 그, 밤이슬 맞고, 그렇게 하면, 비바람 막으면 되지, 집이라는 게. 아, 그렇게. 근데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이게 정명리더가 외출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늘 이런, 이런 스트레스를 저한테 줬어요. 옷이 없어. 왜 맨날. 내가 사지 말라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옷이 없대, 맨날. 나보고, 이 나들으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안 사놓고 나보고 막 옷이 없다고. 근데 그게, 금전적으로 돈의 양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저런 외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실 못 쓰죠. 이 돈이 나중에 끊기면 어쩌나 뭐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이게 저는 다른 건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고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가장으로서 정신 차리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어린이집을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협동조합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뭐 좋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교사 부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교사 부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학만 되면 어딘가를 애들이랑 데리고 갔다가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은 비행기를 아마 못 타봤을 거예요. 큰애가 뭐 6살, 7살, 둘째가 이제 더 어렸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갔다 오면 좋은데 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니까는 우리 애는 비행기도 못 타봤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듣고 나니까 뭔가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안빈낙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배우자와 자녀들도 내 생각이 과연 동의했을까?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더 좋은 환경이면 좋았을 거라고 스스로들 생각했고 아이들도 뭐 쟤도 갔는데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렸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뭐라 그럴까 철이 든 거죠. 철이. 그때서야 3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너무 늦게 철이 든 거죠. 철이 좀 들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을 또 하게 돼서 약간 잠깐 실직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이게 타의에 의해서 내가 직장을 잃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장으로의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한 좀 자각들이 있었던 그런 30대를 보내다가 2011년에 아메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고객 이 자리에서 그분이 와 계세요. 근데 제 고객이었어요. 회사에 고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고객으로 만났지만 그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다른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신데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관계로 고객과 이제 갑과 을로 만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분이 아메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저를 후원하고 싶으니까 우리 회사 일을 좀 도와준 거예요. 갑의 위치에서 우리 회사 일을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저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아메이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움은 감사하겠죠. 근데 아메이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흘러가는. 저는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런 미팅장에 엄청 초대를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저희 회사가 압구정동이었고, 그분은 을지로에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미팅 초대하면, 야근을 한다고, 야근을 실제 했고, 야근하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느 날은, 미팅 초대를 또 했어요. 그때 야근한다고 하니까 알았대. 그러면 자기가 우리 집에 9시에 끝나면 집을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데려다 주겠대. 그래서 진짜 9시에 야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회사 앞이라고 해서 저를 태우고 압구정동에서 평촌까지 쭉 가요. 저를 후원하러. 그러면서 음원을 틀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설명도 하고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인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인간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개인 간의 친분도 있고, 갑과 을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진짜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뭐라고 아메이 미팅 한번 가고 저렇게 원하는데 가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야근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근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압구정동에서, 그때 이제 저희 효림 빌리고 설릉역에 있었을 때예요. 타고 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미팅이, 그때는 또 지하였고, 여기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미팅장이었는데, 지하실에 있는데 제가 곱게 안 내려갔어요. 투덜투덜했어. 아니 왜 아메이 하면 돈도 많이 번다는데 이렇게 강의장이 지하냐, 아메이 이미지도 안 좋은데 이게 뭐냐, 막 2층 통유리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사업 미팅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래야지 왜 그러냐라. 근데 이런 방구 대꾸도 않고 그냥 저를 데리고 미팅장에 들어갔는데, 내려갈 때 마음도 이렇게 구겨진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안 할 건데, 이 시간에 그 눈치 보면서 야근해야 되는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와서 이게 불편하죠. 근데 1시간 반 미팅 딱 듣고 나서 정말 놀랄만한,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구겨진 마음이 쫙 펴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강사가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떤 말이 이제 귀에 들어왔냐면, 무자본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 들어봤겠어요, 제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부업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들었어요. 직장인이니까 내가 뭔가를 새로운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지금 받는 월급 이상의 돈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연봉보다 첫 달부터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IT 업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겁이 나서 이제 철이 들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철이 들었기 때문에 덥석덥석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그 키워드, 부업, 그 다음에 무자본. 저희 그 빵집 한 사진 있었죠. 그게 결국엔 망했는데, 지금부터 한 15, 6년 전에도 안양에 있는 평촌 범계역 사거리에다가 그때 13평짜리 빵집을 내는데 총 한 2억 7천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공동 출자를 한 거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때가 이제 그 2011년이 제가 43살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어요, 이제. IT 업계는 또 그럴 수 있었고, 실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고. 근데 내가 직장 아니고 다른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빵집 하나도 내 돈으로는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때 있었는데, 그래도 아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키워드 2개, 부업과 그 다음에 무자본. 이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쫙 펴서, 그때는 이제 둥글레 미팅 같은 거 했었는데, 오경아 리더님이, 그럼 다음에 또 봬요. 했는데, 제가, 예,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거의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안내해주신 스폰서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나 하겠다 그랬더니 알아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2달 정도 알아보니까 이건 정말 위로 봐도 아래 봐도 옆으로 봐도 찍고 봐도 아메이는 내가 손해볼 건 없겠고, 그리고 그때 오경화 스폰서님이 이제 다이아몬드 막
되셨을 때였을 거예요. 저분들의 잠깐 들어보니까 저분들의 백그라운드나 스펙을 보니까 저분들도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근자감이 들더라고요. 근거 없이 자신감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아까 부업이나 그 다음에 무자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지만 이 YA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추가적인 수입,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YAMA 얘기할 때 뭐 제일 먼저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 철없던 남자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요. 그 대학 때 되게 재밌게 살아가지고 사회인이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뒤에 나와요. 이런 것들을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 이 사업을, 더군다나 부업이니까 해볼 수 있겠다. 내가 뭐 일요일 날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퇴근하고 나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거 없는데,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남자 리더님들도 대부분 아마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제 Y는 여전히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저는 이런 키워드들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리더로 성장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의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리더로 불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을 했을 때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 모아놔도 여기 한 두 줄? 그 정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회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 말고도 뭐 딴 데 어디 불러주면 또 가겠죠. 그런 리더로 성장하는 것도 멋있었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키워드는 저를 심장 뛰게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완성되는 인간?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자아실현?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봤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우리가 도덕 시간에는 배웠죠. 근데 이제 사회로 나오면 그렇게 안 되지만, 이 사업을 끝까지 해내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스폰서님들 보면 그런 영향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 김용수 홍진 리더님 보시면 너무나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제 Y들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제 Y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대략. 근데 리더님들의 Y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거죠. 이걸로 시작하죠. 맞죠? 아닌 척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이걸로 시작했는데, 다른 가치가 보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성장하실 거고. 근데, 이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메이 사업에서 얼마 벌고 싶은지 정해 놓으신 분. 발가락을 들어주세요. 뭐 SP 되면 얼마가 되고, PT가 되면 얼마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면 얼마 되고, 다이아몬드 되면 얼마죠 보통? 1억 5천. 그 다음은 뭐 테이블이 있긴 하죠. 우리가 들은 테이블. 근데 우리가 이게 보통 김종선 리더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생 하는 사업이고, 그럼 아메이 사업을 해서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 듣는,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제가, SP를 10개월 만에 했어요. 10개월 만에. 그냥 뭐, 위너스 평균 정도 되죠. 그리고 만 2년 후에 PT가 됐고, 그 다음에 3년, 4년, 5년 파운더스 PT가 못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PT 하다가
PT를 좀 늦게 됐는데, 이거는 찍지 마세요. 이거 제가 그냥 막 해본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은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얼마 벌지 과연. 그래서 10년 만에 다야가 되고, 굉장히 우리 이너스에서는 지지나죠, 지지나. 그리고 20년 만에 파운더스 수석이 되고, 30년 만에 크라운에서 제 나이가 한 80쯤 됐을 때 크라운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냥 얼추 해보니까 아메이 수입은 30년 만에 한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의외의 반응이네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이후에 삶이 뭐 우리 김영선 리더님 오늘 저녁에 그 돈가스 드셨더라고요. 아니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도 저녁에 이런 돈가스 먹잖아요. 뭐 이렇게 100만 원짜리 호텔식을 매일 드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것 같아. 한 다이아몬드 우리 스폰서님한테 내가 또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한번 박동진님한테 물어봤더니 다이아몬드 이제 한 2, 3년 차부터 지나면 돈이 좀 남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은행 PB로부터 연락이 온대요. 잔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은행에 나오시라고. PB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 정보를 이렇게 쫙 하지, 포트폴리오 쫙 구성해 주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나는 좀 남고, 한 15년 차에는 1년에 한 1억씩 쭉 남고, 뭐 나중에는 뭐 한 1년에 한, 여전히 그때도 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쓰겠지. 그리고 남는 돈은 다 이렇게 재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연 투자 이익률 10%. 그 재투자, 막 1년 차는 뭐 그 다음에 또 재투자하고, 어쨌든, 나름의 공식으로 이렇게 돌려봤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아미 수입 빼고, 30년 동안 이걸 남는 돈을 재투자했더니, 한 130억? 그럼 두 개 합쳤더니, 한 300억?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60까지 직장을 잘 다니고 연봉 인상을 계속 1년에 10%씩 해도 정말 턱도 없는 돈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려놓고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그리고 이 가문을 바꾸는 일이다가 그냥 이 숫자로 딱 나오더라고요. 가문을 이 정도면은 가문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제 동생들이 아직 후원이 안 됐는데 아직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가문이 바뀌겠죠. 근데 애들이 끝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돈으로 막 형이니까 할 수도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렬한 Y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그리고 나서 제가 후원하고 오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엽서에다 출력해가지고 막 점심 먹고 나서 막 피 튀기게 막 얘기해주면 와닿지가 않나 봐요. 사업도 관심 없는데 이걸로 30년 만에 250억을 벌 수 있다 이랬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아는 분이 많고 좋겠다 많이 벌어서 뭐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가 지불, 핀을 도전하고 하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늦게 된, 위너스에서는 좀 늦게 된 편이니까 좀 늦어진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이런 기회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손을 빨리 뻗어서 빨리 잡을 수도 있지만 내 팔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많이 다가가고 또 팔을 늘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메이 핀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핀업들 다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저의 이제 예고, 아까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공식적인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나름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평생? 스폰서님한테 꼭 물어보실 거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파트너들도 꼭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80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100세는 기본으로 살 것 같아요.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아무리 좀 서운하신 분도 80대 후반이고 90대 분들 많으시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기본으로는 100세인데 그럼 40년 차에는 얼마가 될까요? 50년 차에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고요. 우리가 아메이를 진짜 정말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돈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제가 아이가 둘이에요. 큰 아이가 지금 이제 25 남자애고 공군을 엊그저께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2월달 안에 미팅장에 2번 정도는 오겠다라고 와이프가 초대를 했다고 하는데 초대를 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1억짜리. 그때는 뭐 ING의 종신보험, 그때 막 종신보험 막 유행했을 때 2000년, 네, 2000년생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죽으면 남겨진 가족 혹은 아이들한테 1억 원이 간다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그리고 그걸 60년 납이었어요. 60년 납. 60살까지, 제가 60살까지 납부해야 될 그런 거였는데,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얼마 벌고, 엄마를 얼마 벌고, 연금소득이고, 인세소득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종신보험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종신보험, 저 때문에 든 건 아니잖아요. 종신보험이. 나를 위해서 든 건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든 건데, 내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만나가지고, 1억이 아니라,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이거는 뭐, 비교의 대단, 우리가, 이마트에서, 0.1% 포인트 주는 거하고 아메이에서 35%, 이 정도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못 알아듣는 소비자와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꾸역꾸역 이마트 가고. 저는 이거 딱 듣는 순간, 야, 아메 사업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메 사업 하면서 음원 많이 들을 때 제가 예전에 김우종 리더님 음원을 들으면서 정말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분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대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로 직장 생활 하니까는 그 돈을 다 쓰셨대요.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동료들 그냥 없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돼서 결혼한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 본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끼고 집값, 이자값, 원금 이자 갚아야 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남자아이만 셋인데 본인은 과연 아이들 결혼할 때 그때 이제 아메이 안 했을 때 얘기인가 봐요. 아파트 한 채씩을 해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안 되겠더래요.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홍인희 리더님이 한 아메이를 다시 보게 됐고 그랬다는 얘기가 드는데 저도 결혼할 때 정명 리더랑 결혼할 때 정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전셋집 구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직장 생활만 계속 했으면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인생 꾸려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뻔하죠. 제가 겪어온 그런 거겠죠. 다 언제가 되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어가지고 미루겠죠. 뭣도 미루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긴 인생을 시작을 할 텐데 내가 이걸 감당해내면
우리 애들은 결혼할 때 최소한, 집안채는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 하면 아이들 버릇 나빠진대. 아이들이 성인이 있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부모가 왜 집까지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바라다 보니까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사회에 결혼해서도 대학생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게 다 안 된 거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고 아메 일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근데 버릇 나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 제가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어도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걸 보니까 난 꼭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속이라는 것, 상속과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Y가 저한테는 좀 있었고요. 상속자들이에요. 그 지난번 작년 2월달 치앙마이 갔을 때 오경환 리더님 가족하고 저희 애들, 얘가 이제 공군 제대했어요. 근데 이제 상속이 뭐 집을 상속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인간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위너스에 있으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고 몸에 배는 과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속이 되는 게 소비자 네트워크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준호 리더님이 그러셨죠? 뭐가 상속된다고요? 위너 시스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다이아몬드 핀 상속해봤자 위너 시스템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갈 거냐라고 이준호 리더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속도 저한테는 큰 Y였고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냥 지금 만족하고 특별히 꿈도 없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정미영 리더는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없는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고 특별히 없었는데, 근데 정병대도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 그래도 생긴 게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맞나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대부분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다 이런 거죠. 아침 회사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오셨죠? 아침에 그 버스 지하철 혹은 막히는 도로에서 시간 보내면서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돈 버는 일이고 심지어 재수 없으면 영혼도 팔아야 되죠, 우리가. 회사 일로, 비즈니스로. 근데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그건 좀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고요.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고, 놀고 싶을 때, 이렇게 뭐, 밴드도 하고 싶고 기타도 배우고 뭐 등등등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또 시간 나면 책도 보다가 좀 또 글도 써보다가 뭐 심지어 이런 것도 남들은 안 하러지만 자기 만족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폰만 가지면 영화를 찍는다는데 그렇게 그냥 살고 싶었어요. 대학 때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뭐 다 유보됐고 이제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메일 보니까 이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런 삶이. 그래서 60대부터는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 드림보드 만드시죠? 네. 만드시죠? 안 만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였어요. 안방에다가 과감하게 다 보란 듯이 붙였더니 여기에 포스트잇으로 우리 그때 나이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됐던 우리 딸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여기다 다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쫙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야 이게 조금 이게 그냥 돈 버는 일만은 아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또 이제 우리 집이 지금은 조금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놀랄만한 2022년 9월에 옛날에 그 로마 땅이었던, 지중해 연안이 전부 다 로마 땅이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너무나 감명 깊게 있어가지고 몇 번이나 읽었는데, 꿈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주변들을 한번 그 책을 보면서 여기는 여기였구나, 이 얘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당연히 여기다 써놨겠죠. 근데 목표일이 2022년 9월이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전부터 이걸 붙여놨다는 거고, 근데 다음 우리 다이아몬드 여행이 어디죠? 지중해 크루즈.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바르셀로나에 출발해서 튀니지가 옛날에 로마 땅이었고, 카르타고라는 나라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시실리아 찍고, 거기도 옛날에 로마 땅이었죠. 나폴리에서 로마로 이렇게 간대요.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이 반절은 어딘가에 기양지에 로마 유적은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갔으면 좋겠네. 이거 누군가 본사에서 들었으면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놀라운 드림보드의 위력, 뭐 그런 여행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내 돈으로 가려고 붙여놨던 건데, 또 이런 일도 생기는 경험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라는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그 정의를 제가 다시 했어요. 친구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뭐 대학 동창들 만나면 딱히 재미가 없어요. 다 옛날 얘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옛날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어보자는 취지로 동창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는 늘 앞을 보고 살잖아요. 미래를 보고 살고 도전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하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이 두바이 때 우리 형제 파트너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 또 우리 그 다이아몬드 또 동기들하고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파트너들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네, 이게 압권이죠. 이번 시드니 가서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드니 가서 저녁에 스폰서님이랑 저녁에 일정 다 마치고, 일정보다 사실 저녁에 나와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면서 그동안 사업의 소회, 그다음에 파트너들의 상황,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개인적인 얘기들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이분들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친구란 이런 거지, 친구란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이고 저의 Y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여기서는 이제 저의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낼 건데, 저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Y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좀 더 구체화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넣고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좀 해보시는 기회들을 가지시면 이 사업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Y 하메이. Y가 조금 더, Y를 좀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 얘기만 너무 했나?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의 목적. 위너스 시스템, 뭐, 우주 최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1번, 팀워크.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이 사업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우리가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굳이 마이웨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좋은 길잡이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업의 연속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회사에서 한국 아메이에서 그 전 세계에 나갔다가 철수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해당 지역의 법들을 잘 준수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사업의 지속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사업 성장을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들 아메이 사업 처음 해보시거나 두 번째 해보시거나 뭐 그렇잖아요. 예, 원래는 우리가 아메이라는 사업이라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고 배울 때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균형 잡힌 시각들이나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게 시스템이 다 매뉴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들이 인식이 되는데 하나하나 볼까요? 팀워크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맞죠? 근데 스폰서님이 없거나 파트너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스폰서님들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는 이 자리를 처음 초대해 주신 분이 저는 1년 동안 제가 거절을 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4년을 거절했대요. 앵갈하죠. 근데 저를 안 놓아주신 분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메이를 진짜 안 했을 거예요. 뭐 가까이 왜냐면 그분 말고는 지금까지 저한테 아메이를 하자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43살이었는데 많이 있을 법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뭐 6번째, 7번째이신 분들도 있고 왔다 갔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그전에도 없었고 그분 유일했고 앞으로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 한 이후에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저한테 아메이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오로지 그분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없다면 이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폰서님보다는 솔직히 파트너들 더 많이 보잖아요. 뭐 먹을 거 있어도 파트너 챙겨주고 스폰서님은 밥을 먹었는지 어떻는지 관심도 없지만 파트너들은 막 열심히 챙겨주고 간식도 막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관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수익 구조 자체를 그렇게 또 만들어 놨죠. 윈윈할 수 있는 수익 구조이고 내 핀업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릴까 싶었는데 조금만 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죠? 나는 뭐 저런 비전이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또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은 나를 계속 흥분이 지그시 쳐다보고 때로는 기대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고민하시고 잠잘 때도 고민하죠. 스폰서님은 제 사업을. 저는 뭐 이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던 시절에는 근데 스폰서님도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파트너들의 사업을 그렇게 고민해 주시죠? 예, 그냥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수익 구조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수익 구조로 뎁스 지원을 많이 해야만 핀 업도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안정될 수 있고 하게끔 또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생기고 브론즈 빌더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팀워크 이 사업의 본질이 팀워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신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의 케이스가 성공 사례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 구조까지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 오케이. 팀 우리 스폰서님이 하는 프로모션이나 뭐 행사나 등등등 열심히 할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고 우리 형제레고 A는 B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나 혼자 이렇게 하지? 막 손해보는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와, 아니다. 우리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그랬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길게 보면, 그게 다 저한테 남는 거더라고요. 스폰서님과 시스템과 코드를 맞추고 팀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당장에는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거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팀 플레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훈련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D번. 어제 마감 하셨죠? 힘드셨죠? 아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감 잘 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근데 하나 잘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의 목표가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감하는 날 너무 편해. 그래서 막 스폰서님 전화도 깜빡깜빡 안 받고 못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나는 목표도 없고, 그래서 이번 달은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스폰서의 마감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스폰서는 지금 뭔가를 스폰서님이 어떤 필에 도전하고 계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의 역할들이 있어. 물론 스폰서님한테 나는 이번 달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라는 게. 팀플레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번 달에 도전 안 하니까 마감도 나는 뭐 관심 없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연락도 안 되면 스폰서의 마감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스폰서의 마감이 관심이 없는 건 결국, 그래서 스폰서가 마감을 못하면 결국엔 내 손해야. 이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왜냐면 이게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한번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감이 끝났거나 혹은 내가 마감을 안 하더라도 마지막 날 저녁까지 같이 소비자들한테 전화 한번 같이 돌려주는 그 센스, 필요할 것 같고요. 스폰서님 얼마나 그 파트너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본인은 이번 달 목표도 없는데도 스폰서 마감을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전화 한번 더 돌려주고 주문 받아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하니까 생각난다. 이거 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정미영 리더가 정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업이 제가 이제 병원에 있고 힘들 때, 우리 스폰서님, 오경환 리더님이 그때 이제 수석이셨는데, 우리가 수석 레그였어요. 근데, 우리가 PT 유지를 못하면 수석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참신한 생각을 정미영 리더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리를 지키려고, 눈물바람 하면서 끝까지 PT 마감을 하려고 애썼다. 저 병원에 누워있고 할 때. 근데 스폰서님이 부탁하거나 눈빛을 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그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어도 마감하셨겠지만 얼마나 이 파트너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팀플레이잖아요. 팀플레이. 핀업은 우리가 늘 해야죠. 늘.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폰서님 도전하실 때, 여러분 스폰서님 뭐 도전하시는 다 아신다고 그랬죠? 진짜 아세요? 아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이번 회계연도에 뭐에 도전하시는지 꼭 물어보시고,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할 수 있든 없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뭘 하면 돼요. 저는 팀플레이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감이, 유레카 하는 아르키메데스가
그 했던 그 이 사업의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걸 어느 순간 느끼면 정말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스폰과 저와의 관계, 저와 파트너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럴 때 스폰서님이 도전할 때 내가 같이 뛰면 쉬워요. 스폰서님이 좀 놀라고 할 때 나 혼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혼자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폰서님이 큰 날개로 날개짓을 해주실 때 그 양력을 타야 돼. 응? 거기다 날개만 쫙 피면 날잖아요. 나 혼자 그 날개짓 작은 날개로 백날 이렇게 해왔자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목적 두 번째, 시행착오 축소 내비게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죠? 위너스 시스템 내비게이션. 저같이 월급쟁이들은 사업이라는 사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자 마인드 많이 들어보죠. 사업자 마인드.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나는 나 사업자라고, 나 아무리 사업해, 나 사업자 마인드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어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사업자 마인드를 가진 건,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야 비로소 사업자 마인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업자 마인드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우리가 이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려면 매뉴얼이 있겠죠? 그게 성공 시스템이니까. 근데 스타벅스는 이제 개인한테는 안 내주니까. 맥도널드 이런 거 하면은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본사에서 막 제재 들어오고 막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의 시스템이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더군다나 글로벌 1위인 시스템 30년간 노하우가 우리 김영송 송진이들께서 직접 겪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파트너 어마어마한 파트너들이 겪은 일을 간접적으로 들으시거나 해가지고 집대성한 게 지금 위너스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굳이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죠? 이게 참 이상해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사실 초기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한번 이렇게 그렇게 간접 경험으로만 해라라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폰서님 그 사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얘는 나하고 고등학교 때 진짜 별짓까지 다 본 애예요. 얘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알기는 쥐뿔. 몰라요.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개인적인 관계. 이건 사업이잖아요. 사업자로 스폰서들이 본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나는 아미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이 사람을 개인적인 관계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비즈니스를 위한 저 사람에 대해서 스폰서님의 시각은 나보다는 맞을 확률이 한 10배쯤 높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따라 해보시고 믿어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나의 성공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 성공을 나보다 더 진심으로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시행착오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죠? 위너스의 금지곡 마이웨이 노래방 가서도 부르시면 절대 안 돼요. 마이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덕성, 합법성 땜, 사업의 지속성 이것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아메이에서 우리 소비자 만나면 야 쿠팡에서 내 치약 6,000원에 팔아. 그러죠? 그리고 뭐 요즘 당근에 그렇게 많다면서요? 당근에? 그거 다 어디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탕대실 하는 일일 거고 그런 분들은 뭐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알 수 없고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아메이 장사.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람웨이가 각 굉장히 많은 나라에 나가서 한 군데도 철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나라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중국, 뭐 이런데, 막 무서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현지 실적에 맞는 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고, ABO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ABO들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장,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영학 원론 1장에 딱 나오는 얘기가, 기업의 목표는 성장 수익보다는, 연속성, 연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 해가지고 그 가문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용솟음 쳤는데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 법을 위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그냥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고, 한국 아메이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도 개별 사업자들도 법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근거 없는 과대 광고 있죠. 그거는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우리가 강조할 거는 강조해야겠지만 또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또 우리 밭이 또 후려지니까, 어쨌든 도덕적이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속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더더욱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그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똑같은 문제가 한국 아메이에서 실수를 했다고 치고 LG 생활건강이 실수를 했다고 치면 기사는 어디가 나올까요? 아메이가 융단 폭격을 당할 거예요. LG 생활건강은 홍보팀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사 쫙 맞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뭐 그들은 뭐 하도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한 건 더 나온다고 그래서 별로. 근데 우리는 진짜 하얀 백색 같기 때문에 거기에 먹물 한 점만 튀어도 정말 크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헐뜯을 겁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가끔씩 막 이렇게 단종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는데 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불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결정을 하는 한국 아메이 의사결정권자들은 얼마나 우리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있고, 이 편견은 또 우리한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균형 잡힌 사업 성장, 열심히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행동하게 이르는 그 과정,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또 균형 잡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위스와 뎁스라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짜는 방법. 혹시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NMB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 듣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츠하고 볼트는 이렇게 이제 끼우는 건 알겠는데, 나사를 끼우는 건 알겠는데, 그게 사업이랑 무슨 상관일까?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 사업,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강의들 왜 너츠와 NMB라고 너츠와 볼트라고 했는지. 저도 정확히 들은 바는 없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해보니까, 소비자 네트워크를 짜는 일이잖아요. 네트워크를 짜려면 단단히 짜야 되죠. 그러면 위스와 뎁스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 너트와 볼트를 강하게 조여서 튼튼한 네트워크를 짜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이제 소비자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후원자를 정해놓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만나잖아요.
이것도 균형도, 특히 남자분들은 제가 난다니까, 우린 PB를 진짜 못 올리잖아요. 못 올려요, 우리. 잘 못 올려. 아니, 뭐, 치약 하나도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어떡할 거야, 대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마누라 말을 잘 들었다고. 아니, 뭐, 안 사, 안 사. 근데 굳이 와이프랑 부딪히기 싫은 거야. 이거 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와이프의 영역이고, 와이프의 의사결정권이 미치는 영역인데, 괜히 자기가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기 싫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해서 우리가 PB를 그래서 못 올려요. 이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이 PB를 못 올리는 건 어쩌면 참 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이지 개개인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쵸? 여긴 다 잘 어울리시는구나. 네. 그러면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초대 많이 하잖아요. 초대. 그리고 사업. 남자들은 또 이게 치약 뭐 제품 좋다, 영양제가 좋다 이런 건 또 관심도 없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나마 관심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남자들도 이게 사업인지라 PV 왜냐면 우리도 지분이 필요해요. 지분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해서 이게 두 명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잖아요. 저의 지분은 얼마일까요? 우리 집에서 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던져놓고 나 혼자 시켰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제가 열심히 초대도 하고 PB를 올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PB는 홈미팅에서 다 일어나고 밖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씩 저는 빅딜 같은 걸 했어요. 빅딜.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마감하는 날 스카이 한 대씩 제가 쫙 줌 받아오면은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사랑해 그래요. 그렇지. 그거는 그냥 진심이야. 너무 그 애가 막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갈 때 내가 청동기한테 팔아올게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 나가가지고 이제 뭐 거래처 대표님이나 해가지고 거의 읍소를 하죠. 뭐 물론 평소에 얘기해 놓은 건 있지만 그래서 막 결제됐다고 하고 결제되고 탁 큰 소리 치면서 전화 딱 하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진짜 듣기 쉬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야. 너무 간절하니까 그 80만 PB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이랑 바꿔요. 근데 남자들도 PB가 오르지 않는다. 한계가 있지만 이것도 도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못해요. 근데 늘 이 양쪽의 날개, 초대와 PB, 이걸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또 저희 팀에는 저 때문에 남자 리더님들도 있고 남자 리더님 PB를 제가 보기에는 잘 올리세요. 이걸 얘기를 빼놓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박동진 리더님 아니죠, 스폰서님. 들리는 얘기에, 그 집은 반대인 것 같아요. 오경환 리더님은 초대만 했고, 박동진 리더님이 옛날에 그 여자분들 좀 뉘어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PB를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두 분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들어보면, 박동진 리더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또 이게 복제가 됐는지 저도 나름 애썼고 제 남자 파트너들도 PB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춰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시간이 지났네요. 지겹지 않으세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빨리 갈게요. 퀴즈 하나 낼게요.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아메이 다이아몬드 1번 다이아몬드가 누군지 아세요? 자, 모르세요? 저 찰리모 씨라고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리앤 에일린더트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아메이 1위 1번 다이아몬드래요.
왜 찰리못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고, 덱스트 예거는 들어보셨죠? 덱스트 예거가 가입한 그 해에 다이아몬드가 되셨대요. 1964년. 그러니까 아메이가 창업이 1959년이니까 2년에서 5년 플랜 맞네요.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셨어.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업자로부터 시작된 사업이 보니까는, 월터 베이스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버니스 안센 여사를 후원하셨고, 그 다음에 찰리 머시, 덱스트 예거, 람퓨리어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이고, 우리 김일용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사업을 하셨고, 이민훈 김일동 리더님한테 사업을 전달하셨고,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1991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쭉 하시다가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월드와이드 드림빌더스 코리아라는 게 생겼다가 드디어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우리 김중수 홍진희 리더님으로부터 아메이의 꽃이 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의 꽃이 피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폰서님이 박동진, 오경아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이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여기까지는 다 똑같으시니까 이렇게 우리의 계보가 뭐 우리 사업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의 종류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탱코어 있고 OM도 있고 NMB도 있고 핀별 세미나. 저는 얘기 들을 때 핀별 세미나 이런 거 진짜 위너스만이 갖고 있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OSR 올해 4월 달인가요? 3월에 OSR이라는 또 미팅들이 있고 이런 미팅들이 있죠. 그리고 기타 스페셜 미팅이나 오늘 같은 또 온라인 미팅들도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저는 뭐 우리가 루틴하게 돌아가는 미팅들은 진짜 30년의 노하우의 결과이지만 우리 탑 리더분들의 인사이트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금 이런 미팅들이 중요하다라고 그 고민의 산물들이 만들어지는 그 미팅이 핀 낮을 때는 왜 이렇게 그 미팅을 투덜거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루틴한 미팅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데 툭하니 미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제 핀이 낮을 때는 그게 막 부담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막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이게 비즈니스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외부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때쯤에서 이런 미팅들이 우리 파트너들한테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조사론 보면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소비자 조사 쫙 해가지고 리서치 해가지고 보고서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그래? 알았어. A라고 이제 나왔는데 소비자 조사가 근데 B로 간대요. 이게 소비자 조사 자체가 뭐 갖고 있는 조사 방법의 한계들을 이제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마음들을 100% 우리 신이 아니니까 알 수 없고 그랬을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그건 참조만 하고 하지만 나의 경험과 내가 성공시킨 노하우가 배경이 된 나의 인사이트는 B야. 알았어. A가 갖고 있는 그런 이슈나 문제점들은 내가 충분히 고려할게. 하지만 B야. 이게 대부분 맞대요. 틀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맞대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미팅들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 이게 투덜거릴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 그런 스폰서님이 있으시다는 게 우리는 너무나 진짜 행복한 것 같고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고 특히 위너스의 차별점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못 썼는데 여기 4가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외모를 가진 김종수 리더님의 그런 외모를 가진 탑리더를 보유하고 위너스. 이 정도 반응이시면 오늘 실패한 거예요, 제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맞죠? 카운실 멤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김종수 리더님의 외모에 따라올 수가 있는지. 그죠? 제가 다음에 혹시 이런 자리 있으면 캡처까지 해올게요. 위너스가 대단해요. 사실 위너스인 줄 뭐 알고 우리가 선택했겠습니까? 오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빠른 길보단 바른 길, 섬기는 리더십, 검증된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시간 지나니까 알겠고요. 특히 이제 이준호 리더님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어디에 있거나 우리가 전국에 있는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후원할 수 있다라는 위너스만이 가능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차별화된 우리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이게 부자 가문에 그냥 태어난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진 리더님의 성공 노하우, 어록. 처음에 아메 시작했을 때 홍진 리더님 어록 나왔는데, 좀 어록이라는 단어가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거의 김일성 어록 이런 이런 건가? 여기 이게 아메 역시 다르네. 이랬는데 30년 노하우라는 게 진짜 필드에서 뛴 30년 노하우라는 거는 정말, 특히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남자들한테 나 거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7년째 응원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7년째 안 쉬고 영 뭐라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럼 좀 웃음이 없네,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요. 아메이를 한 5년, 나는 그때 아메이를 했고, 제가 그때 파운더스 PT 때부터 후원한 것 같아요. 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당신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해요. 이게 막 잘못 얘기하면 비아냥하는 것 같으니까 미래의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5년 전 시작할 때도 얘기했고 5년이 지나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느끼기에 공감해줘요. 이 얘기가 맞았다. 근데 아직도 용기를 못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고, 5년에 한 5년과 하지 않은 5년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진짜 막 침이 튀게 얘기를 지금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책에서 발췌하게 되면은 문어체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구어체로, 홍진 리더님 말씀을 구어체로 이렇게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이 단어는, 이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작아지는 시간이 왔어요. 네, 짧게 할 거예요. 좋죠. 저는 리더라는 말을, 다른 그룹은 아직도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매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장님은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위너스는 아직 그런 말 쓰시는 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리더하고란 말을 듣고 나서 반대말이 뭔가 봤더니, 사전적으로 반대말은 아닌데 보스 같고, 이 말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직관적. 그리고 구글에 찾아보니까 딱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지금 지금 말고 끝나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리더 혹은 보스 치면 이게 나와요. 말이 필요 없죠. 우리 김종성진 리더님의 그 리더십은,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은 바로 요런, 리더라 하면 이런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인 거고. 리더의 자세, 리더는요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려면 모든 미팅에 100% 참석해야 되죠. 탱커에 있듯이. 그리고 내 생각은
버리기. 우리 뭐 한마디로 CCHH 하죠. 그리고 좋은 제자가 되라고 홍진희 리더님이 늘 말씀을 하시죠. 홍진희 리더님도 이렇게 미팅장에서 보면 노트 이렇게 놓고 막 필기하세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데 누구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탑 리더가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배면 너무나 좋은 습관들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사업과학원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은 우리 애들을 데려다 놓고도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커뮤니티에 가서도 리더로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겸손한 자세, 그러나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겸손해서 이렇게 막 소비자들이 피너에서 축하해요 그러면은 막 아니요 제가 뭐 한 건 아니고요, 뭐 스폰서님이 다 해주셨고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칭찬 받을 만하니까 칭찬하시는 거고요. 또 스폰서님하고 호흡 맞춰가지고 피너 하셨잖아요. 그거 뭐 내가 안 한 거 아니니, 내가 한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스폰서님이 돕는 걸 받아주신 거잖아요. 같이 해보겠다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내 포션이 작은 건 나중에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손을 안 잡아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들 안 잡으시잖아요. 파트너들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고 도전해서 완성이 되면 칭찬을 받은 일이고 감사합니다로 끝낼 일이지, 거기다가 제가 한 건 없고요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칭찬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긍정적인 자세인 거죠. 긍정적인 자세이고, 우리는 뭐 배우잖아요. 무한 긍정의 쳇바퀴. 이게 잘 안 돼서 가끔씩 쳇바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있지만 괜찮아요. 이 안에서 있으면 계속 그 튀어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계속 무한 긍정에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가 돼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나 소비자나 후원 대상, 그리고 사업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해주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하고 나서 회사 일을 엄청 잘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큰 대기업에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하고 거래처하고 영업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배웠어요. 퍼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홍진희 리더님이. 퍼줘라. 그래서 거기 얻은 영감들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자. 그래야 나를 계속 찾아준다. 내 걸 찾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나를 찾지 않는다. 그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나 보니까 이어져요. 계속 쳇바퀴가 굴러가서 사업이 이어져. 나를 계속 찾아주니까. 근데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익이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만 나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업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잘 안 돼.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저녁에 오시는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게 일을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회사 일도 하고, 특히 남자분들, 내 처음에 그랬다니까. 나는 회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아메이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와이프가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뭐 등등등.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너무 불쌍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제일 불쌍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일 불쌍하지 않아. 남들도 똑같아. 남들도 다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다 사업하는 거고, 시간 안 나지만 내서 사업하는 거고, 미팅에 오는 거고, 다 거절받고. 근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늦고 저 사람들은 빠르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좀 불순물이 많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
오래 갈아야 돼. 그거 어떡할 거야? 응? 오래 갈아서 원석이 되어야죠. 근데 어쨌든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벗어나시고 나만 이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스폰서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다 똑같다고. 근데 내가 인정을 못할 뿐이고 내가 조금 누구한테로부터 이렇게 좀 측은한 마음, 눈길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포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배추 셀 때는 하는 거라고. 마감 날은 끝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워크를 발휘해서 같이 뛰어주는 그런 리더. 그다음에 열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아까 제가 우리 Y가 뭐예요? 1번 Y가 재정적인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벌 것인지 막연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저런 테이블 한번 딱 만들어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질 수 있고 열정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생기는 건 내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다.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이 자신이 있으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제 책임. 그렇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는 제 책임이고 제 팔자고 제가 때가 안 된 거지 내가 좌절할 이유는 아니더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좌절할 이유면은 후원을 어떻게 7년을 하겠어요. 응? 못 알아듣는 제 팔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팅장 와가지고 NMB도 듣고 사업 설명도 아마 수십 번 듣고 하면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아니더라니까. 이게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정 만약에 그게 되면 열정 뿜뿜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당해지죠. 열정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리고 우리 하는 사업 이거잖아요. 이거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프스잖아요. 소비자들을 환경운동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우리가 당당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 소비자들한테? 당신들을 친환경 운동가로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환경운동가가 된다. 라고 왜 말 못하냐.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축복과 통달하는 것도 다 이해하시니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못하는 거예요. 듣기 70% 말하기 30%. 막 제 말만 해요. 아우 진짜 한 수석쯤 되면 이게 한 5대5는 되려나? 어쨌든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걸 의식적으로 애쓰고 들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쓰는 말이나 그 단어들도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열심히 훈련해 보시죠. 그리고 칭찬하는 자세. 이것도 우리가 참 잘 못하죠. 저는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애써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어떻게든 근데 칭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진짜 칭찬할 만한 걸 찾아서 해야 돼요. 상대방도 안다는 거 다 아시죠? 상대방도 인정하는 거를 칭찬해 줘야 돼. 그걸 찾아서 막 2번이고 3번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계속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걸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팀을 우선시하는 자세는 아까 팀워크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자세는 이성관계 금지하고 특히 이제 왜요? 이 처녀총각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금전관계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금전관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요. 돈 빌려주면은 관계마저 다 끊긴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리더는 읽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독서는
제가 이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오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나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파생 돼가지고 좀 사람이 진지해지고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원을 듣는 것도 되게 좋고 하지만 가끔씩 책을 볼 때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나라고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경험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 비즈니스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한테 믿고 버티는 자세. 제가 깠어요. 제가 2012년에 SP를 했거든요.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PT하고 맨 PT, 파운더스 PT도 아니고 맨 PT를 그냥 4년을 했어요. 이때 이제 제가 대장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이런저런 가정사가 많았던 시절이지만 미팅장을 거의 빠지지 않았고 아마 정말 미팅장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진짜 속된 말로 더럽게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왜 포기를 안 했느냐. 우리 정명 리더는 포기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 저를 초대해 주신 그분하고 이럴 때 가가지고 둘이 투덜투덜했죠. 우리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승전 이거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우리한테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확실했어. 다른 걸 할 엄두를 못 낸 거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두바이를 갔다 오니까 첫 여행을 두바이 갔었어요. 두바이를 갔다 오니까 왜 안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악착같이 극성스럽게 핀업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도전.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3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못 되면 군대 재입대를 한다. 다이아몬드 어렵지 않죠? 우리 2년 만에 할지도 몰라. 근데, 다이아몬드 핀업 다음에도 있고,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변화하기엔 좀 두렵고, 나는 그리고 또 이게, 또 함정. 이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나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알았다니까요. 이건 사업이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간절하게 되고 싶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두바이 첫 여행을 갔다 와서 느꼈고요. 우리 정명 리더가 그렇게 여행에 큰 니즈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두바이 여행을 딱 갔다 온 이후부터 매달 여행 점수를 체크를 해요. 여행 점수. 그리고 여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길을 썼어요. 저는 핀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명 리더는 여행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쭉.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군대 재입대는 안 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핀을 도전한 적이 딱 2번 있는데 SP 도전할 때는 도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서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43년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남 앞에서 이렇게 그 애들 같은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SP를 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안 해본 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해본 게 뭐가 있나 했더니 그거밖에 없네. 했게 못할게요. 못했어요.
대신 소심하게 어떻게 했냐면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는 SP다, 나 이번 달 SP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어찌나 어색했는지 그냥 혼자 그렇게 했어도 팔에 막 소름이 쫙쫙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변화죠? 네. 이런 게 혁신이에요. 가죽을 찢는 가죽을 갈아 끼는 듯한 고통. SP를 그때에서 그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 이게 다이아몬드 도전하시는 우리 형제 파트너들 두 분이 계세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옛날에는 이걸 참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피한 일이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만 안 되는 것 같아서 창피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이 뿌리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 우리 홍재일 리더님 말처럼 뿌리가 내려가고 있었고 우리는 미팅에 왔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부족했던 거죠. 뭐가요? 그 제때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도전하게 됐고 진짜 이를 악물고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Why not me 그랬어요. Why not me? 우리 오경아 박동진 리더님들이 10년 만에 해냈으면 나는 뭐 최소 10년이면 하겠네. 내가 뭐 어때서? 저분들이랑 나랑 비슷하니까 나는 더 최대랑 오래 걸려도 10년이면 하겠구나라는 그런 뭐 그냥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특별하지 않아요. 이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랬 어떤 마음? 군대 재입 때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도전하고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도전하고 해내고 싶은 마음은 이 자리에 계속 와야 생기더라고요. 공지 리더님이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계속 와야 된다고. 그 다이아몬드 DNA가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는 것 같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돼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말로 왕후장상희 씨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오늘 또 이런 얘기 하셨죠.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해내시는지 정말 이게 탑리더의 인사이트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지금 역전해야 될 타임이라고 우리 홍진 리더님이 그런 영감들이 생긴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긴 거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꼭 이거를 주어를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정상에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